오래전 라프 코스터는 게임의 재미가 게임을 학습하는 과정에서 온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신경과학의 발전으로 그의 이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우리 뇌의 많은 비밀들이 밝혀지면서 재미가 왜 학습하는 과정에서 오는지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환경의 높은 적응력을 바탕으로 생존 능력을 키워온 인간들에게 학습 능력은 생존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양한 학습을 통해 환경에 대한 적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우리의 뇌는 학습과 관련된 다양한 기능들을 갖추고 있으며 또한 학습에 필요한 자극을 지속적으로 찾습니다. 우리 뇌가 지속적으로 학습에 필요한 자극들을 찾는다고 하는데 왜 우리 아들은 하루 종일 게임만 찾는 건가요? 게임은 우리 뇌가 학습을 위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자극을 풍부하게 제공해주기 때문입니다. 이를 더 잘 이해하려면 우리 뇌가 어떻게 학습하는지 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도파민의 아버지로 불리는 볼프람 슐츠 교수는 우리 뇌의 보상 및 쾌락과 관련이 있는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이 학습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원숭이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실험은 불빛과 같은 시각적 단서가 주어진 후 일정 시간 뒤에 보상으로 주스가 제공되는 방식으로 수행되었습니다. 실험 초기 단서와 보상의 관계를 모를 때는 주스가 제공될 때마다 원숭이의 뇌에서 도파민이 분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불빛과 주스의 연결 관계를 학습한 후에는 불이 켜졌을 때 도파민이 분비되고 보상을 받는 시점에서는 도파민이 일반적인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관찰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예상보다 더 큰 보상이 주어지면 다시 보상을 받는 시점에서 도파민이 증가하였으며 반대로 보상이 제공되어야 할 시점에 보상이 주어지지 않으면 도파민 분비가 줄어들었습니다. 이외에도 학습과 관련된 여러 실험을 통해 슐츠 교수와 연구진은 도파민이 단순히 쾌락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보상에 대한 예측 오류 신호로 작용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도파민은 예측한 보상과 실제로 받은 보상의 차이에 반응하여 보상의 가치에 따른 행동의 변화를 통해 학습에 관여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학습 과정에서 도파민의 역할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우리가 특정 행동 후 예상치 못한 보상을 받게 되었을 때 뇌에서는 예측 오류에 반응하여 도파민이 분비됩니다. 그 후 도파민은 측좌해, 편도체, 해마, 전전두 피질, 등쪽 선조체 등 우리 뇌의 과거, 현재, 미래와 관련된 다양한 신경세포들을 활성화시킵니다. 이렇게 활성화된 다양한 신경세포들이 상호작용하면서 현재의 보상 관련 단서들을 과거의 기억들과 비교 분석하여 다시 보상을 기대할 수 있는 행동을 반복하며 학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학습의 과정에서 항상 기대했던 만큼의 보상만 반복적으로 주어진다면, 즉 보상 예측에 더 이상의 오류가 없다면 우리 뇌는 더 이상의 학습이 필요 없다고 판단하여 도파민을 평소 수준으로 유지하게 되면서 보상에 대한 기대감도 줄어들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이 바로 라프 코스터가 주장한 게임에서 더 이상 학습할 새로움이 없으면 재미가 줄어드는 현상에 대한 과학적 근거로 볼 수 있습니다. 게임 속 다양한 컨텐츠들은 결국 게이머들의 뇌 속 도파민이 끊임없이 보상 예측 오류를 발생시켜 학습을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몬스터를 사냥하거나 새로운 지역을 탐험하거나 혹은 스토리를 진행하여 알게 되는 새로운 사실들은 모두 종류는 달라도 신경세포를 통해 우리 뇌 속으로 들어온 이후에는 뇌의 다양한 영역에서 학습을 위한 자극으로 활용됩니다. 그렇게 수많은 학습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 콘텐츠들을 제공하더라도 대부분의 게이머들은 개발자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게임을 빠르게 학습해버리고는 흥미를 잃어버립니다. 특히 대부분의 싱글 플레이 게임들은 한번 클리어하면 새로운 보상이나 도전 요소가 사라지기 때문에 그만큼 도파민의 분비가 줄어들고 흥미가 감소합니다. 그래서 게임 개발사들은 출시 후에도 계속해서 컨텐츠를 업데이트하거나 또는 멀티플레이나 소셜 기능을 통해 게이머들이 반복적으로 게임을 플레이하도록 유도합니다. 온라인을 통해 다른 게이머와 함께하는 멀티플레이 게임은 실제 사회처럼 다양한 상황과 변화를 가져와 도파민의 보상 예측에 지속적인 오류를 발생시키며 게임의 생명력을 높여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인기 있는 멀티플레이 게임의 경우 그만큼 사용자 이탈이 적기 때문에
신규 게임이 시장에 진입하기에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많은 게임 개발사들은 컨텐츠 개발에 따른 시간과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파민 보상 예측 오류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게임과 도파민 이야기에서 자주 언급되는 확률형 아이템입니다. 확률형 아이템은 도파민의 보상 예측 오류에 인위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식이기 때문에 다양한 게임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파민을 중심으로 우리 뇌가 학습하는 과정을 이해한다면 확률형 아이템 외에도 게임 속 다양한 학습 요소에 대해 인위적인 예측 오류를 발생시키는 시스템을 설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에 이를 아주 효율적으로 활용한 게임은 탕탕특 공대로 보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탕탕특 공대를 비롯해서 도파민을 중심으로 한 우리 뇌의 학습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활용한 게임들과 게임 속 시스템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